안녕하십니까. 정북방송의 홍광철입니다. 어제 저녁에 그 방송 내보내고 아내한테서 좀 욕 좀 들었습니다. 무슨 방송 그렇게 하냐고 법조항만 이야기해주면 어떠냐고 이러면서요. 현실을 실려들어서 설명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 보고 당신이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방송을 해도 자기 마음에 들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리를 들어서 구독자분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성평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남성주의적 사회를 없애자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보면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아도 될 권리, 또 그리고 남성과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될 권리, 또 여기에는 뭐 능력에 따라 간부로 등용돼야 할 권리, 같은 노동에서 남자와 똑같이 생활비를 받아야 할 권리, 그리고 힘들면 가정일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 남성과 같이 군대에 복무해야 될 권리, 남성들에게 성폭력, 성추행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북에 있을 때는 역사책에서나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떠드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남성과 여성이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교 시절에는 여자애들이 더 세거든요. 예? 학급반장, 분단위원장, 여자애들이 하는 학급들이 많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을 학생간부로 시키거든요. 그런데 학생 때 보면 여자애들이 공부를 더 잘합니다. 남자애들보다. 남자들은 놀 생각밖에 안 하죠. 근데 여자애들은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의 이런 간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애들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때리는 것도 잘합니다. 간부니까 공부 못한다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늦게 온다고 때리고 지각한다고 때리고. 예? 우리 집사람도 학교 전기간 학급반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함경남도 함흥시 저 해안구역의 운흥고등중학교 거기서. 그런데 그 학급 친구들이 숙제를 안 해오고 지각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칠판대로 딱딱딱 때렸다는 거죠. 이렇게 머리를. 예? 그리고 그 옆집에 그 창선이라는 그런 하나급 친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창선이라는 그 남자인데 그 창선이라는 친구가 공부를 아마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담당을 하고 그 친구를 공부를 배워줬다는 거죠. 근데 배워준 것도 까먹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 앉아서 줄 잡아가지고 딱딱 때려담다 이렇게 머리를. 그러면 창선이 맞다가도 천변 참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맞다가 정 배리 나게 되면 발떡 일어난다는 거죠. 이겼나 하면서 때리겠다고. 그러면 야, 네 선생님한테 가자! 그렇게 하면 또 막 그러면 장선이 또 에이씨 하고 또 앉아서 공부하곤 했답니다. 이렇게 그 학생 시절에 보게 되면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간부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나니까 지각하고 공부 못하고 하면 이렇게 때리기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저학년 시절에는 대체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커서 한 고등중학교 한 4학년쯤 되면 그러면 달라지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때는 사납게 굴던 체내애들이 분내 향수 냄새 피우면서 얌전 떼고 수시비움 타고 뭐 이러다가 또 연애도 하고 그리고 군대를 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고등중학교 때 연애를 하다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결혼까지 성공하는 친구들도 좀 보았습니다. 북에서 고등중학교 시절 세계 역사와 조선 역사에서 배운 성평등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여성해방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17년 러시아에서 있은 대한 10월 혁명 때문이었고, 당시 10월 혁명을 이끌었던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이런 러시아 10월 혁명 정부는 여성들에게도 남성들과 완전히 동등한 정치권을 주었고 가사노동 이외의 사회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도 마련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성해방운동의 초기였다는 말이죠. 이 일로 해서 여성해방운동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뭐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러시아 10월 혁명,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하게 되면 빨갱이, 공산당, 공산당은 빨갱이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죠. 얼마 전 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 같은 일당 독재, 전체주의도 아닌데 당이 늘 한 의견을 갖는 것이 이상하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권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장혜영 의원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썼죠. 그랬더니 그 글이 또 이슈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장혜영 의원은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죠. 우리말로 말하게 되면 성평등주의자인 겁니다. 그런데 조선노동당이 열당 독재, 전체주의만 생각하고 조선노동당은 항일의 혈전마리를 해치는 속에서 그리고 또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서 정의당, 페미니스트들이 그토록 외치면서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성평등을 실현한 당이라는 건 모르고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우리 역사에는 이름을 남긴 여걸들이 많습니다. 고구려의 건국을 도운 소선화와 유아부인, 바보로 불리던 온다를 나라의 장군으로 만든 평강공주, 임진조국 전쟁 시기에 평양의 계열왕, 진주의 논개, 그리고 또 눈보라 혈전만리를 헤치면서 여성의 몸으로 강도 일제와 싸운 수많은 독립군인 여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중국에서 건국 60주년을 맞으면서 신중국 건국에 공헌한 영웅 모범인물 100명을 뽑았습니다. 신중국 건국 이후 중국을 감동시킨 인물 100명. 이런 걸 했는데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편, 이메일, 전화로 이 작업에 참가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건국 60년 감동 영웅인물 100인에 꼽힌 항일의 여전사들이 있었습니다. 1위로 꼽혔습니다. 1위로. 중국에서 판려투광으로 불리는 여전사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1938년 10월에 동북항일연군 그 대원들이 그 목단강 하류에서 수경을 하던 중에 일제히 그 밀정액 밀고를 해서 일본 관동군에 포위되게 됩니다. 이때 그 8명의 전사들은 주력부대 철수를 엄호하면서 일본군을 유인했던 겁니다. 8명의 여전사들 덕분에 주력부대는 무사히 빠져나갔고 대신 8명의 전사는 일본 관동군이 포위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수류탄 한 발까지 일본 놈들에게 던지고 자신들은 강물에 뛰어들었죠. 적들한테 모욕당하지 않겠다고. 이 8명 여전사들 중에 안순복, 이봉선이라는 조선 여전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신중국 건설에 공헌한 100명의 영웅 중에서 1, 2로 꼽혔거든요. 그리고 이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비준했었습니다. 이 100인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북한과 중국에서 이름 있는 음악가 정률성이 있었습니다. 북에는 음악가 정률성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중국인민해방군과 조선우영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군가를 작곡한 이런 작곡가입니다. 이분이 고향이 어디냐면 저기 전라도 강주거든요. 강주 양림동입니다. 그런데도 위키백과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작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상이 달랐다는 이유로 남쪽에 알려지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건 슬픈 거죠. 이렇게 판려투광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여기서 이 안순복이라는 이 조선족 여성은 중국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될 때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성들은 오래전부터 남성들보다 훨씬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걸 남성 계열주의가 억눌렀던 거죠. 북에서는 이렇게 항일전쟁에 참가한 여성 투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녀 평등권이 일찍이 이렇게 법제화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북쪽 여성들은 출산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당적으로 당, 행정, 사법, 검찰기관 성원들 중에서 3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당적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당에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북에 있으면서 보게 되면 당, 행정, 인민위원회 이런 기관들에는 여성 간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은 한 50%도 넘죠. 여성 간부들이. 그런데 안전, 보위, 사법검찰 이런 데는 여성 간부들이 적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북쪽 여성들은 이렇게 범죄자와 싸우는 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위부, 보안서에 여성 지도원이 한 명씩 생길 때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홍일점인 겁니다. 그런데 대신 교통안전원들 중에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흰 정복을 딱 입고 내거리에 서서 지휘봉을 들고 이렇게 지휘하는 것, 교통지휘를 하는 것. 예? 그거는 이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가하겠죠, 거기는. 그리고 대신 이렇게 교양원, 교원, 의사, 그리고 또 은행, 상업부문, 그리고 편의봉사부문, 사회급여부문 이런 데는 거의 99%가 여성들입니다. 보게 되면 북쪽 여성들이 생각하는 그 직업들은 여성다운 직업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북쪽 그 북한 그 가정법에도 그 여성은 남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 남한에 와서 성평등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럼 여자도 군대를 가라 이러는 식의 답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남쪽에도 이렇게 군사복무를 하는 여성들이 있긴 하죠. 근데 남성들은 의무복무니까 아마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쪽에서도 이렇게 군사복무를 하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다지 군사복무를 한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그 인민군의 그 여성 군인들도 격술, 창격 이런 특수체육을 해 됐거든요. 뭐 법영삽조법, 단도조법 이런 것도 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들어서면서 훈련 강령에서 그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런 과격한 운동들을 하게 되면 그 여성들이 건강에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죠. 북에서 북쪽 여성들은 같은 노동에 한해서 남성들과 똑같은 생활비를 받습니다. 그거는 제가 노동지도원을 했으니까 잘 아는 거죠. 똑같이 생활비를 계산해 줍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 3명을 가진 그 애기 엄마들은 하루에 6시간만 일하고도 8시간 일하는 노동자와 똑같은 생활비를 받고요. 그리고 또 3태자 또 다태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어줍니다. 2층짜리 양옥집을. 그리고 거기에 담당 보육원, 그 담당 교양원, 담당 교원이 붙고 그리고 또 의사, 간호사도 다 붙습니다. 주치의가요. 이렇게 그 보장해주는 사회를 보고 국제사회는 여성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내 덕분에 어제한 방송이 뒷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